이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가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규제 농도 이하로 거의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미세먼지랑 꽃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실내 환기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날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실내로 재비산돼서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당시에는 들어왔었던 미세먼지들이 바닥에 깔려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기도 하고, 거기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을 독려하면서부터 미세먼지들이 다시 재비산하고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시설들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기 시스템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VAC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중앙 집중식 환기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된 공간들에서는 이런 창문들이 다 밀폐되어 있도록 이렇게 되고 우리가 천장을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구멍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쪽은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고 한쪽은 실내에서 바람이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어서 급기와 환기가 배기가 동시에 되고 있는 이제 환기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덕트들이 설비실, 대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하 설비실에 이 환기를 해주는 모터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필터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환기가 시설들이 용량이 엄청 큽니다. 병원 전체를 다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기실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시설들, 빌딩들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실제 열도 전달해줘야 돼요. 그리고 냉각도 시켜줘야 되고, 환기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을 실내로 여과를 시켜주고 바로 들여보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다 하게 되면은 열 손실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초원열의 경우에는 내부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계속 여기서 데워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HVAC 시스템들은 가장 경제적으로 내부의 공기들과 외부의 공기들을 배합해서 실내로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외부 공기가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믹스된 공기들을 제공해 준다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HVAC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Minimal Efficiency Reporting Value라고 그래서 MERV 부분들을 이제 보게 돼 있고, 이게 결국은 어,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ERB 등급을 여기 낮으면 낮을수록 말 그대로 MERB 등급이 낮다라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그 환기 레이트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여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집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지들을 걸러내서 그리고 실내 공기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경제적 손실들은 크죠. 그래서 상당히 전기세도 많이 들고요. 만약에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연료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곳들이 있죠.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이 정밀 부품, 약품 제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13에서 16 정도의 MERB 등급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적들은 박테리아 그리고 다양한 이런 병원에서 사용하는 활동 물질들이라든지 활동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분진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클린룸 클래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제조 시설 같은 경우들은 아주 조그만한 분진들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IS 클래스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먼지 등급들을 먼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더 줄여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정말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번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호흡기 환자들 중에서 그게 아니라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면역 저하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는 이 조혈모세포 이식 시술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탑 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병을 안 일으키긴 하는데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주로 이런 곰팡이들, 벽에 보면 곰팡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와 곰팡이 포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게 되면은 진균 때문에 생기는 이런 폐질환들, 전신질환들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치료하기도 힘들고 환자들의 경과가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내과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이 곰팡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들이 왜 생길까? 공기의 문제냐?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옮기는 게 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논문으로 리포트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요 부집하는 집진기를 샀어요. 요 기계에서 펌프인데요. 펌프로 공기들을 쭉 임팩터를 통해서 공기들을 쭉 계속 빨아들이면은 특정한 용량 정도까지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면은 되게 요 세트로 걸어놨었는데요. 요쪽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고 여기 패트리 디시 배지가 있고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곰팡이 포자들이 집진되는지를 보는 실험들을 한 거죠. 각각 요 기계를 네 대를 외부에다가 뒀고요. 그리고 병원의 일반 병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제네럴 워드 그쪽에다가 이렇게 뒀고, 나머지 두 대는, 한 대는 묵인실 내에다가 두고, 그리고 하나는 묵인실 앞에 사람들이 또 왕래가 있는 라운지에다가 이렇게 총 네 대를 설치를 해두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대기의 공기들을 쭉 빨아들이는 작업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인사이드 하스피털은 제네럴 워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때 CF 콜로닝 포밍 유니트라고 그래가지고 진균들이 얼마만큼 집낙들을 유리는 뭐 이렇게 모여 있는 유닛들을 카운트를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쟀었을 때 보시면은 이런 날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흐리고 그리고 비 온 날이라든지 습한 날에는 이런 곰팡이 포자들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세먼지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세먼지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포자들이 얼마만큼 날리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포집에 대한 성능을 미세먼지랑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내용. 병원 밖에서는 거의 만 CFU 이상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너무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그 덕택에 보시면은 여름철에 비온 뒤라든지 습한 날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철이라든지 봄철 같은 경우들은 아주 작죠. 적은 양의 CFU들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에서는 상당히 뭐 바깥에 비교해 보면은 뭐 천분의 일 수준으로 낮은 농도로 이렇게 관찰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무균실에 있어서는 이 곰팡이 진균의 CFU들은 거의 제로로 유지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은 이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상당히 진균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 겨울철이라든지 우리 봄, 가을들은 적다. 대신에 이때는 황사와 꽃가루가 엄청나게 높은 시즌들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세상의 어디 곳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곰팡이들, 진균의 이 CFU들은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시즌에 많았고, 요거를 외부랑 그리고 일반 병실 그리고 이 클린룸, 클린룸 외부 이런 부분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 아,
HVAC 시스템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는 병원 원내는 일단 바깥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기 클린룸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서 클린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HVAC 시스템 잘 쓰면 이렇게 곰팡이 포자들도 다 포집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꽃가루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제거되는 효과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VAC 시스템 말고 우리가 그러면은 주거 지역들 있죠. 아파트, 오피스텔의 환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아마 다용도실 또는 우리가 외부 환기 시스템들의 특히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죠. 거기 천장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배관들이 바깥으로 연결돼 있고 두 개 정도, 뭐 한 개 정도는 안에 우리 실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실내 컨트롤기에서 스위치를 온을 하면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쭉 빨아들여가지고 공기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환기 시스템들이 2006년도부터 지어졌던 아파트에서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환기 시스템들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들을 쓰게 되면은요,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논문들을 또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환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또는 이제 환기 시스템들의 효과 분석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어린이들이 있는 이곳에서 3층 정도 되는 어린이집이네요. 뭐 여기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안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주 낮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게 돼도 비산되는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플러스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들, 미세먼지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꼭 환기 시스템들을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환기 시스템들을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정도 효율되는 에피션시 88% 정도 되는 정도를 썼고 그리고 CHM이 그리고 288에서 828 정도 요거 이제 아마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써서 결과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아까 그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의 케이스가 케이스 1이 돼 있는 부분들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들 보여줬고 그거 대비 어, 우리가 이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가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규제 농도 이하로 거의 다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특별하기도 한데요. 이때는 조금 다른 옵션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777% 정도의 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들을 보였다. 계속 틀어놓게 되면은 여기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환기 시스템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연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어떻게 하면은 여기 코로나 전파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바이러스들도 먼지들이랑 같이 퍼져나가는 양상들 또는 이제 뭐 컨택이 대부분 이제 손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주로 이런 환기들이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서는 미세먼지 또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강의실 교실을 환기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걸로 미세먼지들이 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논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교실의 구조도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바깥이 있고 여기에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어떤 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실내 환기에 대한 그러니까 창문을 한 시간에 몇 번씩 열어주세요 이럴 때 한 시간에 두 번 열어달라는 권고안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30분에 한 번씩 열어달라는 이야기죠.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 열었을 때, 두 시간에 한 번 열었을 때, 세 시간에 한 번 열었을 때 실내에 있는 이 미세먼지를 펌이라고 한번 보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감염에 대한 확률들을 보시면은 감염에 대한 확률들이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줬을 때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여기에서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밀도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환기가 많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런 양상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환기를 시켜주면은 미세먼지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요. 30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은 상당히 좋은 논문들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바깥의 농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한 200, 300 돼요. 그런데도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아까 환기 시스템을 돌리는 경우에서 MERB라든지 아니면은 아, 아, 뭐 HVAC 시스템이라든지 환기 시스템을 돌려버리면은 필터된 공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죠.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출시키는 것들도 다 그렇게 이제 배출시켜 버리기 때문에 괜찮게 되는데 한 창문 여는 게 얼마만큼 도움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실내 먼지의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냐 이 동영상에서 고등어가 아니라 실내 그 조리 휴무로 인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70배, 80배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그럼 바깥에는 200, 300밖에 안 돼요. 그럼 창문을 열면 1000이 2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이 상당히 심한 시기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나중에 그 창문을 닫아주고 공기청정기 돌리면은 대략 뭐 2, 30분 이내로 미세먼지 농도들은 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을 해서 미세먼지들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 환기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드리자면 주로 HVAC 시스템과 자연환기 두 가지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HVAC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벤틸레이션 시스템, 환기 시스템들, 아파트, 오피스텔에도 같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중앙집중식 또는 그 개별 가정 내에서 활용하는 환기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미세먼지 시기에서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특히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신선한 외부 공기들이 믹스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필터된 외부 공기들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나름 상대적으로 또 맑은 공기들을 실내에서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환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지만 뭐 30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주된 권고 아니다.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가 실내에서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었죠. 조리용품이 뭐 많이 나오는 경우, 고등어 뭐 이런 거 튀기게 되시면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 시켜주는 것이 좋다. 다만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인 경우에는 자연환기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미세먼지들이 높았을 때, 가루가 많이 날릴 때 실내 환기 시스템들에 대한 사용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